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해마다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통해서만 인사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제가 유튜버가 돼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 주 늦게 미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일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존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2년 4월 결산입니다. 미존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존 다행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세 번째 미존 포트폴리오를 상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존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드리는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는요. 미존 다행 프로젝트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자, 미존 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 그리고 이제 미존 제가 매달 구독자의 수에 맞게 기부금을 조성을 하고요. 그 기부금을 가지고 꾸준히 매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리고 수익률이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멋진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커다란 자금을 조성해서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총 보유 주식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296만 1,000원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고요. 보시면 12.45% 마이너스죠.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5.3%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퀄컴은 가장 마지막에 매수한 종목인데 운이 좋게도 4.6%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8,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2.2, 알파벳 11.13% 마이너스고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8.3% 마이너스, 아마존이 13.9% 마이너스, AMD 23.7%나 떨어져 있고요. 엔비디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나서 28.5%, 그리고 메타 플랫폼주도 29%나 빠졌습니다. 페이팔이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한 종목인데 무려 50%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산 것이 아니었고 이제 선물로 받은 주식인데 23.56% 선물 받고 나서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잖아요. 조만간 장이 회복되고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존 다행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도 좋은 빨간색으로 변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2번째 투자 종목을 이미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총 1,700명이나 되시는 분이 1시간 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메드텍이었거든요. 메디컬 테크놀로지 기업 5개 중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텔라닥입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2위가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칼 ISRG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봐서는 아마도 12번째 투자 종목은 텔라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 챕터에서는요. 미존의 포트폴리오 변화 상황을 큰 그림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계신 업데이트는요. 2022년 5월 2일 주가 기준입니다. 5월 1일 날 따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휴일에서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 한 달 전에는요. 제가 총 자산 투자 금액 평가 손익 그리고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 평가 손익이 플러스 3,800만 원이 넘어갔었고요. 수익률이 11.25%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저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미존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1,800만 원이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12%로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3일 아침 9시 45분 현재의 상황이고요. 자, 평가 손익의 변화를 살펴보면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플러스 3,800만 원에서 지금은 마이너스 1,8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려 한 달 만에 5,600만 원이 지금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의 변화를 보면 플러스 11.25%에서 마이너스 5.12%, 즉 16.37%나 단 한 달 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의 변화를 보시면요. 한 달 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투여한 금액은 총 3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금액이 많이 늘었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늘려가면서 현재 투자된 금액이요. 3억 5,900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061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죠. 원래는 현금의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요. 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삼성증권 앱의 스크린샷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매수 단가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달러 기준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두 종목의 매수 단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을 제가 단 한 번에 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삭제한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포트에서 배제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투자를 포기한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 신규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발레라는 종목입니다. 발레의 티커 네임은 VAL이고요. 제가 미주온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와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굉장히 커다란 뉴스였죠. 그리고 배당이 굉장히 높은 배당 주식입니다. 8.7%라는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옆에 나와 있는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A+, 성장세는 B-고요. 수익률이 A+, 모멘텀이 B-, 리비전도 B+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현재 퀀트 레이팅이 5점 만점에 4.93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가의 전문가들은 3.79라는 점수를 주고 있고 SA 오토즈도 3.88이라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죠. 따라서 골고루 굉장히 좋은 레이팅도 받고 있고 스토리 부분도 괜찮잖아요. 테슬라와 리튬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뭐 스토리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과감하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진입을 해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4월 한 달 동안 비중을 축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단 한 종목입니다. 아마존을 좀 줄였습니다. 아마존을 3주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요. 원래는 9주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3주를 줄여서 지금 6주씩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3주 전에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때 이제 마이클 돌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죠. 그리고 이 글에서 논리가 굉장히 좀 정연했고요. 아, 정말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했었고 거기에 제가 굉장히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돈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이 너무나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약간 좀 꺼림직했거든요. 그래서 현금 관리도 하고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최악의 어닝 실적을 발표할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3주 정도 줄이면서 리스크를 약간 줄여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주로 줄어있지만 언젠가는 또 줍줍해서요. 주식의 개수를 조금은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커머스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리테일이 이제 회복하는 기미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요, 4월 한 달간 비중을 확대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종목이 4월 한 달간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을 줍줍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퀄컴도 더 담았습니다. ASML, 인투이티브 서지컬, 오픈도어, 마이크론, 알파벳, AMD, 텔라닥, 우버. 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굉장히 좀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이고요. 물론 이제 오픈도어라든지 텔라닥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고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제가 좀 반도체 주식이 요즘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좀 대량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현금 비중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방송을 보내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 향후 계획이 현금 비중을 15%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한 달 전에 4월 초에 저의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식이 87.5%, 그리고 현금이 9.9%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이 4,2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이후에 현금 비중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9.2%로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의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많은 금액을 좀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좀 먼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좀 주가가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반등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3억 4,100, 그리고 현금이 3,500만 원이고요. 비트코인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비중 9.2%, 비트코인이 2.7%, 주식 투자에 88%가 들어가 있다. 유동 자금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에는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10,000개가 넘어가는데 이 종목을 각 키워드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 가장 위에 EV, 배터리 스토리지가 있고요. 두 번째 핀텍, 세 번째는 AR, VR, 메타버스, 네 번째는 메드텍이고요. 다섯 번째가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그리고 5G,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AI는 인공지능,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사스, 그리고 이커머스, 빅데이터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죠.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브리지타운, 스펙 주식이죠. 이렇게 두 종목은 어덜즈에 넣어놨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화면을 통해서는 제가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키워드에 가장 많은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지 키워드별 비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분야는요, 단연 AI입니다. AI만 지금 20%가 넘어가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현재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모습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AI를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요, 15.6%를 보여주고 있는 EV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영향이 컸겠죠.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 세미컨덕터, 반도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비중이 많이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 이커머스입니다. 10.6%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사스가 9.7%,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AR, VR, 메타버스가 8.1%.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키워드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에어리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워드별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별로 주식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는데 과연 각 키워드들은 어떤 수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세미컨덕터는요,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률이 0.1%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원래는 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섹터였는데 이번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자, 어덜즈는 마이너스 37.8%, 모바일 플랫폼 아직까지 마이너스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드텍은 좀 갈 길이 멀죠. 아무래도 굉장히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3.49%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핀테크도 굉장히 좋지 않죠? 뭐 39.1%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EV 배터리 쪽이 52%라는 꾸준한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떨어지면서 좋지가 않죠. 22.54%, 클라우드 앤 사스가 0.55%, 빅데이터가 41.67%나 떨어져 있고요. AR, VR, 메타버스도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은 플러스 14.47%를 지키고 있고요. 아직까지 애플이 떡 버티고 있는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55.66%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종목별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총 44개거든요. 이 44개를 과연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투자금을 넣어놨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자,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44개를 좀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일단 탑 5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보시면 총 투자 금액의 37.6%가 단 5개의 주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은 54%가 넘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40개가 넘어가는 주식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확신이 넘치는 그런 종목은 한 10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투자 자금의 반 이상이 10개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지금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 금액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은 탑 20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지금 비중이 11.8%나 되거든요. 따라서 아크 인베스트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높은 거죠. 두 번째 엔비디아는 9.2%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알파벳입니다. 6.1%, 아마존이 5.5%. 사실 아마존의 비중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제가 세 주를 정리했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1%, 메타 플랫폼즈가 5.0%, 7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3.6%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2.7%를 담당하고 있는 AMD가 8위, 그 뒤를 이어서 9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2.5%, 10위에 지금 턱걸이를 한 종목은 G스케일러, 사이버 보안 기업이 2.5%라는 투자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1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위는 ASML, 13위는 업스타트고요. 14위 줌비디오, 15위 오픈도어, 16위 쇼피파이, 17위 텔라닥, 18위 우버, 19위는 차지포인트, 20위는 메르카도 리브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44개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탑 20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그나마 가장 아끼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평가 금액이 아니라 매수 금액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이익이 났건 안 났건 손실을 봤던 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거기에 기준을 두면요, 1등이 바뀝니다. 1등이 엔비디아가 올라가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제가 매수 금액이 2,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2,600만 원 가까운 투자금을 엔비디아에 쏟아 넣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존닷컴이 2,100만 원, 3위가 테슬라입니다. 1,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4위, 5위가 알파벳, 6위 마이크로소프트, 7위가 쇼피파이, 8위가 텔라닥, 9위 업스타트고요. 10위가 AMD입니다. 11위는 줌비디오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차지포인트가 지금 1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930만 원 정도. 그리고 오픈도어가 13위, 14위 페이팔이 830만 원, 소파이가 15위입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전체 딱 웨이트는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투자 매수 금액으로 볼 때는 800만 원이 넘어가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다. 블록이 8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자, G스케일러가 790만 원, 애플이 780만 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80, 투일리어도 770만 원이라는 자금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종목별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저한테 가장 많은 즐거움을 주고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44개의 종목을 수익률별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 6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화돼가고 있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40% 정도의 종목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그나마 이제 하락장을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이 돼서 반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비율이 계속해서 바뀌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요, 한 3분의 2 정도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3분의 2 정도가 플러스로 돌아갈 날이 올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수익률 순위 바텀 10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1위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71%를 찍고 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톡 웨이트, 즉 비중이 지금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타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어도 평가 손익에는 많은 손실은 없다. 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죠.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했거든요. 따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7%지만 평가 손익으로 보면 460만 원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1.2%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버진 갤럭틱은 55.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제가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 웨이트이 0.2%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작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팔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제가 넣어놨죠. 보신 것처럼 평가 금액이 400만 원인데 매수 금액은 830입니다.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51.6%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평가 손익도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통을 받은 종목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일리오는 50.1% 마이너스, 쇼피파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44.3%나 빠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톡 웨이트이 2%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 자금의 2%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44% 빠졌기 때문에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손익이 현재 마이너스 550만 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41.7%,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39%, 텔라닥은 마이너스 37.7%입니다. 이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줍줍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텔라닥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좀 많은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서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37.7%로 조금 진정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비중이 올라갔겠죠. 2.0%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향상됐다,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너무나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37.2%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10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 효자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평가 손익은 지금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수익률도 100%가 넘어가는 유일한 탑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애플이고요. 58.5%, 평가 손익은 450만 원. 테라다인이 3위입니다. 48.2%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타까운 점은 제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테라다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실수다라고 지금 와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평가 금액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톡 웨이트, 지금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실수가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30.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2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도 27.8%나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20.5%,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플러스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톡 웨이트이 9.2%나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향후에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주냐가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퀄컴도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19.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톡웨이트 비중은 1.7%로 향상했습니다. 자, 올리는 제가 한 달 전에 지난달에 새로 샀다고 여러분들께 공개한 종목이잖아요. 사자마자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8.0%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률 순위 8위를 차지하는 종목이 됐고요. 9위는 알파벳입니다. 13.9%, 마지막 10위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8.6%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지금 지난달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탑 10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초라한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고요. 자, 다음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챕터 역시도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 미존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리세션 예측 등의 뉴스로 인해서 매도하지 않는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절대 이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 하락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저의 전략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 하락장이 10년, 20년 갈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1년이 되건 6개월이 되건 3개월이 되건 저는 하락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요.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멈출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발견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하겠죠. 자, 세 번째 투자 계획은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닝 실적이 향상하는 종목 위주로 또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종목 위주로 매수한다. 앞에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닝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닝 실적이 좋으면은 10%씩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만 반면에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하루에 주가가 막 30% 40%씩 떨어지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어닝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얼마든지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매수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닝 실적이 향상하는 종목 위주로 추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도 더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현금의 비중을 15%까지 확장한다. 자, 이 부분은 한 달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 동안도 미국 주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폭락해 버린다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왜냐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반등을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벤자민 그레함의 조언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e intelligent investor is likely to need considerable willpower to keep from following the crowd. 자,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투자자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똑똑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의 윌파워가 필요하다. 윌파워는요, 우리의 의지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의지력이 있어야만 견뎌낼 수 있다는 건데 어떠한 유혹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냐면 following the crowd,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들이 살 때 파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들이 팔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같이 하락장이 장기화될 때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과연 여러분들은 군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승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내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